정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이런 부분이 공개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렇죠. 뭐 기적 같은 우연이죠. 그래서 어떻게 좀 설명하고 싶어 하면 좀 팩트하고 네. 그다음에 팩트 플러스 알파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. 팩트는 그냥 들리고 보는 것만이 팩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배경과 그 전후 맥락을 좀 이해해야 그 사안의 어떤 진실성이 보이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제가 그 배경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이미 많이 설명도 하시고 알고들 계시니까 첫 번째는 우리 그 김병기 의원님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나오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. 예. 아마 국정원에 계시다가 정치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. 김병기 의원님께서 DJ 정부 때는 그 인수위에 나갔다 오셨습니다. 네.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인사처장을 하셨거든요. 그럼 당시로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에서 그 일을 잘하는 그 잘 나가는 간부라는 뜻이죠. 근데 이제 저희 국정원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면 항상 부침이 있는데 이제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우리 그 선배님한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, 너 그동안 꽃길만 걸었지. 그래 얼마나 잘했나 보자.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선배님이 중징계로 해임돼서 회사에서 사실은 쫓겨납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김병기 선배님의 어떤 그 내공이나 뚝심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행정소송이나 도청으로 다 승소하셔서 무혐의, 무죄, 사실무근으로 이제 명예를 회복하시죠. 네.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직 판결이 나왔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복직보다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하신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안 시켜줬습니다. 애정이 있는 곳이라도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아무리 고향이라도 이제 국정원에 대한 그 애정이 생기죠. 그렇죠. 그래서 부친이신 그 김병기 의원님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있어야 옹의가 있다는 부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두 번째는 뭐 이미들 뭐 알고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2014년 얘기인데 필기 시험 잘 봤잖아요. 예. 네. 뭐 신체 검사나 체력 검증도 잘 통과했고. 근데 신원조회 문제인데 신원조회는 사실 국정원에서 하는 신원조회는 이 사람이 정말 큰 전과가 있다거나 예. 아니면 또 기관의 특성상 대공이나 예. 또는 해외 연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문제는 그 아드님이 시험 봐서 들어오셨을 때 기무사 장교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육군에서 장교로 임용할 때 신원조사를 합니다. 예. 또 기무사가 이제 군내에 있어서의 정보기관이니까 기무사에 들어가는 장교들에 대해서는 그 재검사를 하거든요. 뭐 더 하겠죠. 당연히. 그럼 일단은 군에서 이미 신원조회가 다 돼서 현역 장교가 국정원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렵죠. 더구나 이제 국가관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한 분은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 간부시고 아드님은 기무사라고 하는 군에 있는 특수기관에서의 장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사람이라는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저는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좀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당연한 거고. 예. 문제가 있다면 방금- 기무사 근무도 못했겠죠.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김병기 의원께서 회사를 나가는 과정에 어떤 그런 나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아, 나 때문에 이런 건가? 또 더구나 2014년이면은 이제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 보수 정권의 한참 그 핵심적인 시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충분히 본인과 또 학부형인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오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정원이 명쾌하게 해명했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을 떠났을 때 또 아드님이 처음에 시험 봤을 때 이런 몇 가지들을 아 이렇게 과거의 배경이 있었구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조금 좀 사실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? 예.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 그다음에 팩트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다고 싶다는데 그 팩트 플러스 알파를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어차피 지금 녹취가 나왔으니까. 근데 시험 본 시기가 2014년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다음에 녹취가 나온 시간이 2016년이잖아요. 예. 네. 근데 그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0여 년이 넘고 그렇죠. 저 16만 해도 9년인데 저는
정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이런 부분이 공개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렇죠. 뭐 기적 같은 우연이죠. 네.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많이 남고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? 물론 일단 국정원의 기조일장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정원도 나름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현수 실장이 그때 그 특활비 문제로 검찰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이게 어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갈구했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되고 또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방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의 이슈가 여러 번 나와서 검토가 되고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 지금 다시 어떤 특별한 시기에 우리 김병기 의원님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다.